넘버 스타트업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예, 2017년 5월 10일 역사적인 날입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예, 아, 새로운 또 대통령도 어떻게 예상하신 대로인가요, 이 대표님? 뭐 대세대로 나온 것 같아요. 아, 예. 네, 대세, 네. 뭐 정치색을 드러나긴 네. 그렇지만 투대문이었기 때문에. 예. 네네네. 그 뭐 대통령이 없다가 또 생기니까 네네네네네. 또 상당히 네. 정부가 또 마음이 안정된 것 같고 안정되고요. 마음도 네네네네. 안정되고 오늘 또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 앞으로 그렇죠.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네. 많이 되고 또 네. 창업 뭐 네. 창조 문제는 아니지만 네네네. 요즘은 창업 네. 뭐 관련돼서 더 많은 일자리 관심을. 예. 이쪽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네, 가져주시길 기대하고. 바라면서 네. 오늘 또 인사와 관련된 네네네. 회사를 모셨습니다. 아니 근데 먼저 소개부터. 아 예, 네. 저는 코그니티브 인베스트먼트 이유입니다. 네, 저는 GS홈 쇼핑의 홍준입니다. 네. 아 이게 너무나 이게 흥분되다 네네네. 보니까 우리가 흥분되면 안 인사를 되는데 빼먹고. 네네. 예, 인사와 관련된 인사와 또 관련된. 네. 중요한 또 회사가 나오셨어요. 네네네. 먼저 본인 소개와 그 회사 소개 간단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는 IDK 스퀘어드의 양승준이라고 하고요. 저희 네. 회사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사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회사 이름이 좀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IDK 스퀘어드. 그게 이제 예. 의미가 I 있- don't 예. know, I don't know의 IDK의 I don't know. 약자가 두 번 반복돼서 I don't know, I don't know. 예,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른다.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아하. 정말 좋은 I don't know, I 인사이트는 don't know. 내가 정말 몰랐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지 못하던 데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뭐 좀 용어를 쓰자면 unknown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그런 되게 좋은 심오한 의미가. 파트너를 심오한 예, 철학적인 맞습니다. 의미가- 네. 예.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IDK 네, 뜻은 좋습니다. 네. 스퀘어드. 네. 스퀘어드. 네. 예. 그 회사 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조금만 또 쉽게 한번 네, 설명해 그 또 주시겠어요? 서비스명은 네. 하트 하트 카운트라고 카운트. 되어 네. 있던데요. 그거를 하트 합계해서 카운트, 핫빛 같은 이건지 느낌이. 네, 그러니까 어떤 건지. 하드 카운트는 이제 기업이 전통적으로 사람들을 헤드 카운트로 봤는데 네, 헤드 카운트로 많이 헤드 카운트는 뭐 아, 농장에서 그거 머릿수. 하트구나. 머릿수 세듯이 했는데 그렇죠. 머릿수 세듯이. 이제 좀 뭐 추상적이지만 머릿수로 직원들을 이해하지 말고 좀 감성 마음- 같은 예, 좀 감성까지는 마음으로. 아닌데요. 마음으로. 네, 그러니까 조금 패러다임을 바꿔보고 싶은 욕심에 음. 그리고 어감도 좋아서 하트 카운트라고 오늘 정했고요. 철학 수업 시간 네, 들어가는 네, 네. 듯한 느낌도 약간 드는데 음, 예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서비스는 장르적으로는 이게 people analytic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없는 시장을 국내에 될 거에 시작한 건 아니고 서양하고 유럽에서는 3, 4년 전부터 이렇게 HR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people analytics라고 불렀어요. 근데 전통적인 분석하고 다른 것은 일단은 데이터를 HR 사일로 데이터만 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데이터랑 엮어서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세일즈 성과. 직원이면 매출, 뭐 콜센터 직원이면 여러 가지 KPI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비즈니스 데이터랑 HR 데이터랑 결합을 해서 그리고 최근에 그 뭐 머신러닝이든 그쪽의 기술이 약간 커머더티화되면서 보편성이 접근성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주 전통적인 통계 방식 아니라 좀 어드밴스 애널리틱 기술을 네, 접목해서 네, 네. 과거보다 좀 좋은 인사이트를 좀 찾는 그런 것들이 유행처럼 번졌었고요. 네. 국내에도 국내 코퍼레이트 HR이라고 해서 서양이랑 다를 것 같지는 않고 국내에도 혹시 시장이 될 수도 있겠다 해서 이제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다시 이제 People Analytics가 뭐냐면 기업 내에 HR 데이터를 고급 분석 기술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다. 근데 심심하게 HR 데이터만 갖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증권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블렌딩해서 결합해서 분석하는 거다. 예. 저는 오늘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네. 제가 아까 소개받을 때는 저희 이제 네. 방송 전에 소개받을 때는 그 컴통학을 전공하신 네네. 엔지니어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인문학 강의를 지금 하고 그러니까 계신 인문학 강의 상황이라서 수준의 블렌딩까지 나오고 좀 차근차근 여쭤봐야 네. 될 것 같은데 일단 네. 첫 번째 그럼 궁금한 것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가 만사다. 오늘 네. 또 새 대통령까지 생겼는데 요 네. 오늘도 뭐 조직에서는 대부분 인사가 만사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실제로 인사에서 제일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섞어서 얘기해 주셔서 첫 번째는 있는 직원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좋은 직원들은 남아 있어야 되고 안 좋은 직원들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좋은 직원들은 더 좋은 회사를 찾아 떠난다거나 불만 있어 떠나니까 퇴직이라든지 이 뭐 재구매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지 하여튼
그 인력들이 더 오랫동안 턴오버. 근속하는 부분, 턴오버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가 일단 크게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그러면 하트 카운트나 이런 서비스는 어떤 쪽에 어떤 퍼포먼스를 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봐야 하나 더 될까요? 추가한다면 채용, 평가, 그다음에 그 보상, 저기 우수 인력에 대한 유지 보상. 및 예, 예. 그 좀 리텐션을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네. 그 성과가 좀 떨어지는 인력에 대한 어떤 네. 예, 그래서 어떤 정리, 이렇게 여러 가지 네, 그런 예, 것들. 세 얘기해 가지, 주신 걸 예, 예. 다시 제가 정리해 네네. 보면 정리를 선발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과 관리에 대한 부분. 네. 성과 관리라는 것이 뭐 사실은 지식 노동자의 성과 관리라는 것이 좀 제가 추후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좀 그 철학적인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네, 부분이다. 네, 성과 네. 관리에 대한 네. 부분, 그리고 이제 퇴직 관리. 퇴직 관리. 모든 직원이 퇴사하는 게 사실은 걱정은 아니고 나가지 말았으면 하는 직원이 그렇죠. 나가는 부분.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심으로 되면 될 텐데 네. 일단 선발이라는 걸 선발. 보면 국내는 전통적으로 공채 방식으로 이제 그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죠. 네. 그 전형 절차를 보면 자소서를 통한 서류 전형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기업들마다 자체적인 인적성 검사를 통해서 이제 필기 네. 전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면접 전형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기업들도 이제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의 선발 제도는 일 잘할 사람을 뽑는 어떤 제도라기보다는 걸러내기 위한 제도, 떨어뜨리기 위한 제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할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동일한 환경에서 그 일을 시켜보는 건데 그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그렇죠. 이 사람의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대리 지표가 뭘까,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한 것들이 인적성 검사, 그리고 이제 면접을 통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과 직관을 통해서 뭔가 그 익숙한 그렇죠. 것, 뭔가 그 말로는 못하지만 보면 안다는 그 무엇을 네. 찾으려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랜덤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구조화되어 있는 절차가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채용에 대한 결과를 사후적으로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는 절차도 없고, 그러니까 애매하죠.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그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따지지 그러니까 않으니까 예. 논리적이거나 과학적인 연결고리가 좀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실은 무작위에 그 기업 담당자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쁘실 수 있겠지만 랜덤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뭐라도 해야 되니까 하고 있는 그런 네. 과정인데, 그럼 그거에도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카운트가 거죠?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가요? 그 선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직원들의 100가지 뭐 나이, 그 전공, 학점, 영어 점수, 뭐 동아리 경험 개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중에서 뭐 하나 이 일을 잘했던 직원들한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이 데이터에 있으면 정말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입사원 성과 분석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뭐 특정 회사에서 최근 5년 동안 일을 한 직원들의 성과 점수를 5년 동안 뭐 누적 평균을 내서 분명히 상사의 주관과 어떤 감정에 개입하겠지만 5년 동안 정말 잘 꾸준히 잘 받았으면 뭔가 일을 잘한다고 이제 우리가 디파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친구가 세일즈로 해서 정량적인 지표가 있는 건 아니더라도 SSS, AS를 받았으면 DDD, CD 받은 친구보다 그렇죠. 뭔가 잘하는 거 있을 테니까 경력직 채용할 때는 그런 일단은 게 모델, 당연히, 예. 그러니까 신입동, 신입동. 그래서 이제 모델링 할 수 있는 직원을 만드는 거니까 닮고 싶은 신입 사원을 뽑은 다음에 네. 이 친구들의 어떤 데모그래픽 데이터, 그리고 채용에서 봤던 데이터들을 같이 결합을 해요. 네. 그런 다음에 뭐 복잡한 분석 들어갈 거 없이 뭐 회귀 분석만 해봐도 우리가 그 인적성 검사에서 한 300가지 항목을 보는데 그 중에서 요거 정도만 성과 점수랑 의미 있는 관계가 있더라. 나머지는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 그리고 각 전형 단계에서 어떤 사람이 뽑히고 떨어지는지를 보면 그 우리가 시스템 아까 랜덤한 절차라고 했잖아요. 근데 패턴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암암리에 구조적으로 어떤 숨겨질 진서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절차에서 여자 직원이 많이 탈락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학교가 많이 선발된다든지, 그거는 회사 내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웨이트를 주는 절차가 없는데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그 이제 그 뭔가 바이어스에 의해서 네네네네. 채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네네. 그래서
채용과 관련된 데이터 분석을 하면 두 가지 정도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회사에 통용되고 있는 그 암암리에 통용되고 있는 어떤 채용에 대한 어떤 편견이라 할 수도 있고 관습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의미 있는 몇 가지 평가 기준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긴 쉽지 않고 직종별로, 직군별로 뭐 좀 다른 패턴이 그러니까 나와요. 채용에 있어서 바이어스 부분을 잡아낼 수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조금 줄여서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 네. 회사에 맞는 그 가중치 줄 수 있는 네네. 부분을 정확히 뽑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과학적 선발 기준을 찾기 위해서 예. 하는 거죠. 예. 그렇죠. 네. 네. 그 두 가지로 그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지금 저희 툴을 채용해서. 채용에 쓰시는 분들은 그 두 가지 입장으로 네.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단계 이제 네, 성과 여러 관리. 가지가 있으니까 조금 짧게 네. 정리를 해서 성과 얘기해 관리. 보면 네. 이제 좀 짧게. 성과에 대한 부분은 이제 사람을 놓고 보면 그 우리가 출근하면 일하는 사람이고 노동자고 퇴근 후에는 이제 소비자가 되는데 소비자를 분석하는 게 커스터머 애널리틱스인데 그쪽이 좋은 게 뭐냐면 개선하려고 하는 KPI가 되게 명쾌해요. 그러니까 구매했다 안 했다 얼마나 많이 샀다. 근데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세일즈 직원이나 어떤 고객하고 직접 접점이 있는 직원 말고는 그 점수가 굉장히 주관적인 그렇죠. 평가거든요. 그래서 아까랑 같은 맥락에서 어떤 직장 내에서 고성과자를 분석을 하면 마음속으로는 고성과 직원의 패턴을 찾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데 실제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 조직 내에서 어떤 사람들이 고성과자를 받는가 그 구조가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알아서 뭐해라고 그 접근하시는 고객도 있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성과에 대한 우리 회사의 그 통용되고 있는 어떤 편견 같은 거 예를 들면 그것도 연차에 따라서 성과가 막 이렇게 바뀐다든지 채용도 뭐, 비슷하네요. 예, 채용하고 특정- 비슷하네요. 예, 예, 바이어스 예. 성과 관리에서 바이어스가 그럼 있는지 그런 찾고 거를 찾는 방법은 이 하드 카운트라는 거에 어떤 요소들을 넣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직원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기입하면 자동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든 분석해서 그런 어떤 제안을 준다는 뜻인가요? 구체적으로는 일단 엑셀 내에 그 직원의 우리가 이해하고 요소들 예. 계산하고 싶은 성과 점수가 있을 거고요. 네. 각 레코드는 네, 직원일 네, 테고 네. 그리고 직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네, 네. 그 중에서 그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y 값, 그러니까 성과 점수랑 관련이 있는 변수들이 이렇게 네, 나오게 네, 될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이게 클래식한 전통적인 HR 데이터만 집어넣었을 때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그래서 최근에 피플 애널리틱스라고 했던 것은 이제 여기 봐야 이제 어떤 y 값 자체가 챌린저블한 값이니 그러니까 어떤 정량적인 값이 아니라 주관적 네. 평가이니 다른 데이터를 결합하려는 시도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있고 그런 데서 기능을 하드 카운트에서 해주면 음. 어떤 게 좋아지는 건가? 예를 들면 숨겨진 고평가를 받아야 되는 뭐 숨겨진 저평가자를 찾아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양반이 퇴사하는 걸 더 막는다든지. 공정한 어떤 평가의 어떤 결과가 나온다. 뭔가 좀 그래도 이 HR 담당자나 실제로 이런 분들이 볼 때 명확성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네. 어떤 게 좋아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가 그 알고 있었던 직원과 관련된 경향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 전공이고 특정 학점이 높은 애들은 잘할 거야. 그 기존에 갖고 선입견이 있던 있죠. 네. 통념들이 실제로도 그런가 이제 데이터랑 비교해서 그 기존에 우리가 믿고 있던 통념을 정량적으로 검증하는 게 있을 테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것과 사실과 다르게 나오다면 우리가 뭔가 잘못된 통념을 갖고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일 테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언노운 그래 이런 것들이 성과랑 관련이 있었어 이제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네. 하나 거기서 여쭤보시면 저는 사실 원래 첫 직장이 네이버라는 회사였는데 직원이 한 10명일 때 들어가서 제가 거의 직원이 정직원으로 5,000명이 될 때까지 쭉 11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많이 해보기도 해보고 당해보기도 많이 당해봤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금 대표님 말처럼 굉장히 HR이 중요한 분야라서 흥미로운 말씀이시긴 한데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게 더 문제일 것 같거든요. 제가 예를 들면 팀장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저 자체가 되게 선입견이 있는 거죠. 이런 류의 사람을 제가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류의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고 이런 류의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고 했으면 데이터를 넣은 걸 가지고 분석하게 되면 실제 데이터를 넣은 그 주체, 팀장 혹은 관리자 자체가 이 어떤 선입견이나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어도 이 하트카운트라든지 이런 시스템에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그 말씀은 이제 이게 얘기가 지금 이제 추상의 수준에서 계속 맴돌기는 하는데 네네네. 조금 구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 기존의 시스템을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시스템에 이미 왜곡돼 있다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요. 확신이 네네네. 있어요. 그럼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성과자의 패턴을 찾으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개선하고 싶은 현실이 공고화될 수 있죠. 왜냐하면 편견이 패턴으로 나타낼 테니까. 그래서 결국엔 질문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질문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그 지금 뭔가 모르지만 그 어떤 불합리한 어떤 질서들이 사람을 선발하는 데 작용하고 있어. 그거를 데이터를 통해서 찾아내서 회사에 화두를 던지고 이 잘못된 걸 깨트리겠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잘못됐어요가 될 수도 있고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가 될 수도 있는 거라. 네네네. 그러니까 뭐 데이터는 뭐 그냥 거짓말을 못 하죠. 사실은 네네. 거기서는 그냥 알겠습니다. 스토리가 나올 뿐인데 그 해석하는 건 또 사람의 몫.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얘기는 여기서 그래서 잠깐 이 전통적인 클래식한 HR에 대한 예. 얘기는 사실은 이렇게 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런 분석의 음. 어떤 인공지능적인 음. 어떤 방법론들, 뭐 머신러닝, 음. 뭐 딥러닝 이런 방법론들이 들어가서 좀 효율적으로 뭐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기업 내 의사 결정을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좋게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동하고 네. 하나는 오그멘테이션 더 좋은 의사 결정을 내리는 건데 머신러닝은 기본적으로 이제 의사 결정 기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동화를 위해서 쓰일 수가 있겠고요. 네. 블랙박스로. 그리고 HR처럼 의사 결정을 자동화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더 좋은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알고리즘을 화이트박스 알고리즘을 써요. 그러니까 작동 방식이 완전히 투명한 것들. 그래서 저희는 모델이 투명한 뭐 디시전 트리라든지 뭐 회귀 분석을 중심으로 쓰고 있고요. 그 대신 그냥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인 분석이 어려웠던 건 뭐냐면 어떤 가설이 있으면 가설을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해보고 좋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또 가설을 세워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을 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가설 없이 분석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엑셀 데이터를 올리면 내가 궁금한 것은 이 퇴사야 아니면 매출이야 이렇게 궁금한 걸 찍어주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모든 경우의 가설들을 다 세워서 분석을 해봐서 요렇게 변수 조합일 때 성과 점수랑 의미 있는 직원이 나왔고요. 퇴직은 직원을 뭐 이렇게 R&D 직종으로 쪼갰을 때 이런 요인 때문에 퇴직 요인이 높아요. 그래서 HR 데이터에 맞게 설명 중심으로 이제 머신러닝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 하트카운트라는 만약 서비스 IDK 스퀘어드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이 서비스를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HR 쪽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고용인이 있는 회사에서 사용했을 때 어떤 부분에 좀 구체적인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네. 그거에 아까 말씀하신 기본적인 입력 데이터는 좀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구체적인 사례로 네. 설명해 주신 뭐 기업 이름을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몇백 명, 몇십 명 수준이라든지 그런 걸 좀 네.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직원 수는 그냥 볼파크 숫자로 1000명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성과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고성과자 저성과자 패턴을 보면 그 어떤 선형적인 관계가 나온다기보다는 그 양극단을 비교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성과자를 탑 10%라고 우리가 정했을 때 한 100명 정도 나오면 100명 내에서 패턴이 나오기 나올 수 때문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분석의 대상으로 동질적 집단으로 쪼갰을 때 한 100여 명 정도 나오는 구조면 되고요. 근데 이 회사 직원이 200명인데 다 동일한 일을 하고 있으면 사실은 그걸로 충분한 거고요. 하지만 이렇게 동일한 일로 쪼갰을 때 한 100명 정도 나오는 규모가 돼야 되는 것이고 네. 일단 저희는 그 타겟 고객이 HR 부서지만 어떤 부서냐면 정확히는 더 좋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가진 도구는 엑셀밖에 없는 부서예요. 그러니까 엑셀을 통해서 온갖 리포팅 하지만 그 좀 항상 뭔가 부족함을 느꼈던 부서들이 그 엑셀을 그대로 업로드하고 궁금해하면 뭐 1, 2분 내에 인사이트를 빡빡 찾아주는 구조라 데이터 포맷은 기존에 쓰던 엑셀 그리고 엑셀에는 분명히 이제 자기가 개선하고 이해하려는 KPI들이 있고 관련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업로드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 사례는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식 노동자인 경우에는 사실은 분석이 프로 인플로이 분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 인게이지먼트 서베이를 해요.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서베이를 하지 않습니까? 직원들 만족도 조사. 그러면 우리 부서랑 전체랑 비교해서 어떻고 뭐 그렇고 그리고 네. 사실은 직원들도 이걸 통해서 회사의 문화가 크게 개선될 걸 기대 안 하니까 그냥 성의 일반적인 없다거나 게 뭐 나오죠, 늘. 그렇게 네. 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의 가정, 그러니까 직원들이 어느 정도 진실성 있게 대답했다는 가정 내에서 그 분석도 사실은 그 좀 좋은 분석 도구를 타면 단순히 평균의 비교가 아니라 얘랑 관련된 것들은 100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 2가지랑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다 잘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보상, 뭐 교육, 그 문화,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 정말 중요한 것들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직원이 구체적인 숫자로 환산되는 조직인 경우에는 프로 인플로이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매출을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프로핏을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생산성을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직원들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숫자의 세계니까 분석은 더 재밌고 인사이트도 좋은데 이제 약간 이제 직원들을 줘야 짜는 패턴들이 많이 네. 나올 수밖에 네, 네, 없겠죠. 생산성을 좋게 하려면 숫자로 관리가 되니까.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 인사 담당자 분들한테 이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하고 네네. 좀 이게 좀 영업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제가 인사 담당자랑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설명하시면 잘. 네. 인사 담당자분들은 뭔가 네. 우리랑 다르게 좀 알아듣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생각이 들긴 좀 드는데요. 어려워요. 이 설명하는 게 네. 뭐가 음. 좋아지는지 제 느낌이 명확한 확, 예. 명확하게 느낌이 안 오거든요. 네. 좀 더 쉽게 만약에 영업 천장이다. 그럼 네. 어떻게 설득하세요? 그 지금처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요. 이제 써보면 이게 뭐 쓴다고 6개월 후에 살림살이가 팍팍 나아지는 솔루션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럼 솔루션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차지하는 거는 어떻게 뭐 과금 방식이나 과금 방식이나 이런 건 어떻게 돼요? 몬틀리 차지인데 뭐 네. 기업들이 구매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연간 베이스로 보통 네. 구매를 하시고요. 인원수 베이스로. 네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ROI가 바로 나오지 않는다고 했던 것은 기업 내에서 지금 HR 분야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했는데 뭔가 데이터를 통해서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좋은 거니까 일로 와라고 손짓하면 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고객들 있는 곳에 내려가서 교육을 통해서 이제 같이 이제 시장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데이터를 보는 능력, 그걸 해석하는 능력, 적용하는 능력까지 가려면 분명히 시간이 걸릴 거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작한 해외도 사실은 비슷한 네, 상황인 네,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있는 시장이 아니라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면 상황이라 어쨌거나 지금 네. 근데 서비스 런칭은 언제? 작년 가을에 작년 했습니다. 가을에요. 그리고 지금 클라이언트가 된 회사들이 존재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자기 데이터를 올려서 예, 예, 쓰고 있는 뭐- 곳이 한 10군데 예, 정도. 회사를 10군데 100군. 정도요. 그럼 예. 회사 이름을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네. 않으면 뭐 어떤 회사가 네. 이걸 도입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은 아니겠죠. 뭐 6개월 혹은 뭐 1년 정도까지 써보니 네. 이런 점들이 개선됐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좋은 인력의 퇴직률이 몇 프로 줄었다든지 아니면 채용에 뭐가 뭐 이런 좀 구체적으로 네. 뭐 약간 수치와 지표화해서 네. 말씀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그냥 사실만 네네, 말씀드리면 뭐 그 대기업 한 군데는 그 채용 쪽 성과 분석을 해서
그 우리가 과거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실제 성과랑은 관련이 없더라.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도에 반영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시간이 걸리는 그렇죠. 근데 부분인데 그 확인까지 그런 것들이 네네네. 있고 그리고 그 국내에 한 매장을 300개 정도 갖고 있는 레스토랑 비즈니스 하는 회사는 그 비즈니스 KPI랑 직원 데이터랑 분석을 해서 그 뭐 요 정도 그러니까 직원 컴포지션이 그러니까 시니어 그러니까 뭐 50세 이상인 직원 비율이 한 3% 이상이고 채용한 직원들이 친구 추천한 비율이 뭐 몇 프로 이상이고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경우에 생산성이 굉장히 높더라 뭐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도 했고요. 퇴사도 마찬가지고요. 퇴직 역시 그 그러니까 그 채용 경로에 따라서 퇴사율이 많이 다른데 어떤 특정 잡배어 그 해마다 매월에 있는 잡배어에서 그 직원들을 뽑은 직원들이 근속 기간도 좋고 퍼포먼스도 좋더라. 뭐 그런 것들 사례가 있고. 그러니까 인사 채용 정책에 영향을 좀 주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직접적인 고리가 이 인사이트 때문에 이 ROI가 이렇게 됐어요 증명하는 것은 아직은 힘든 단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기 그 영업 실적 매출은 어느 정도 일으켜주셨어요? 오픈 가능하신가요? 지금 저희가 그 기업 직원 수에 따라 이제 연동되는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명에서 5,000명 사이면 한 월 600을 받고 1년으로 하면 7,000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사이즈 고객이 한 3군데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 이제 뭐한 네, 3천만 원 이제 정도. 좀 예산을 태우려고 하는 곳들이 좀 몇 군데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그럼 매출은 그 정도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 그러면 아마 이제 조금 쉬었다 가야 될 시간이라 짧게 하나만 그 말씀하신 저희가 HR 조직을 잘 모르는 거기도 해서 근데 저 사실 약간 뭐 몇백 명만 되는 회사에 들어가도 대부분 HR 이런 거는 보면 어떤 웹화면이 있고 저희가 뭐 콤보박스를 택해서 해서 엑셀만 가지고 쓰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미 HR 회사들이 그러니까 HR 영역 부서들이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회사들이? 네, 그게 이제 그 리포팅 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사람 수가 어떻고 인건비가 어떻고,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발생했다 정도로 끝나는 거고 저희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까지 좀 분석을 하고 하는 있는 상황이다.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잠깐 잠시 쉬었다가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깔때기 타임이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신 아산 나눔재단 나눔재단, 마루협하고 마루협하고. 정남희 이사님, 네. 이혁기 팀장님, 이희상 매니저님 안 계시나요 지금?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또한 그리고 우리 후원의 큰 축 네. 한국성장금융 성장 사다리 펀드 네. 서정훈 본부장님, 네. 황인정 팀장님, 최배우 과장님, 김태규 주임님 네. 진심으로 네.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뭐 저희 쫄투 시즌 5도 이제 네. 한 10회 정도 더 하면은 그럼 이제 거의 어떻게 가을쯤에 예, 마감하시나요? 네. 7월 초에 마감할 아, 예정인데 여름에 마감이네요. 예, 네네. 그렇죠. 그리고 한 2달 쉴 그리고 건데 가을에 다시 네. 가을에 다시 할 건데 곧 250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하다 보니 250회까지 밑도 끝도 없이 길게 가고 있어서 그러게요. 아 이거 뭐그 예. 쫄뚜마 창업스쿨은 어떻게 이 대표님 예, 잘 창업스쿨도 이제 중반을 넘어서요. 네. 이제 곧 5월 중에 이제 다 네. 끝나는데 거의 전성 매진으로 네, 지금, 올해도 예, 전해 매진으로 전회 매진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아낌없는 사랑을 주신 네. 여러분들께 후원자분들과 애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좀 다소 어려운 좀 난해하기도 좀 이게 내용이기도 한데요. 재밌는 분야긴 예, 한데 그리고 예.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분야긴 한데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보면 회사 네. 생활에서 되게 예외적인 두 분야가 있어요. 월급을 주시는 재무 쪽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는 HR 쪽. 이 두 쪽은 늘 같이 있고 늘 옆에 있지만 되게 네. 좀 멀거든요. 좀 오늘 그 어려워. 느낌을 그러니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 비즈니스 이해하기가 네네네. 만만치 않네요. 오늘 질문을 좀 질문을 기대해보죠, 통해서 한번 또 네네, 한번 멋진 좀더 질문들을, 예, 이해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번째 질문. 질문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성장금융의 김태교 주임이고요. 저는 이제 HR 서비스 관련된 이제 기업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개인정보 이슈가 굉장히 좀 민감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좀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보안 관련된 뭐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별도로 구축이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저 예. 질문에 저는 추가로 저도 아까 그 질문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 주인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전반적인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 하고요. 하나 더는 여러 회사의 HR 정보를 이미 취급하고 계시니까 이 회사 간 정보를 섞진 않으시겠지만 이 회사 간 정보 간의 어떤 그 데이터를 아까 머신러닝이나 이런 걸 위해서 어떤 데이터로 쓸 수 있는 그런 정보의 정보 보안의 이슈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전체적인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보 보안에 대한 부분은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기업들이 사실은 그냥 두려움에 대한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그런 부분에 민감하신 고객들은 이제 비식별한 데이터만 올려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름 사본 같은 거 대신에 그냥 어떤 식별자만 올리고 그 대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분석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네네. 그렇게 하시는 데가 있고 또 이제 기업에 따라서는 이게 뭐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 개인정보 위탁 계약을 맺으면 개인정보를 클라우드에 올리는 거는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현재 네. 법의 테두리 내에서 네. 그렇게 하고 계시고 저희가 그 대신 안전 조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려드리면 그 내부 이제 보안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쓰시는 곳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을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데이터를 이렇게 비식별화 올리는 순간 자동으로 비식별화를 해서 그 대신 비식별화를 하는데 그 고객은 비식별화됐다는 걸 못 느끼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뭐 되게 어려운 건 아니고 매핑하는 그 룰을 사용자 단에다만 저장을 하고 우리 쪽에는 이렇게 난독화한 뭐 그런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뿌려주면 화면에 뿌려지는 시점에 그 매핑 테이블을 통해서 원래 데이터로 복원해서 하는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데이터를 섞지는 않고요. 네. 그 하다 보면은 각 기업별로 인사 어떤 스타일이나 여기서 인사이트 얻는 것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근데 대부분 이제 NDA를 맺고 있어서 제가 이제 아니, 노하우는 회사에 쌓이잖아요. 이 기업은 네,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네. 얘기를 제가 밖에서 이제 예. 얘기하기가 하는 참 거는 안 그렇습니다. 되죠. 네, 안 되지만 네. 인사이트는 많이 네, 그 굉장히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네. 성과랑 급여랑 정말 그 잘 이렇게 연동돼서 움직이는 회사들, 그러니까 퍼포먼스 중심으로 네, 움직이는 네, 네. 데가 있고 그냥 이렇게 연공 서열 중심으로 그쵸, 움직이는 연차 데가 중심으로, 있고 네. 그리고 혼돈 아무런 패턴이 없는 회사 있어요. 뭐 그런 혼돈. 그러니까 그런 회사도 원칙이 생존하는군요. 없는 네. 뭐 그런 회사도 있고 네. 그게 뭐 다양합니다. 근데 예.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질문 네.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말씀 중에 이제 그 이 솔루션을 쓰기에 어떤 조건들 이제 설명을 해주셨었는데요. 뭐 동질 집단이 뭐 100명 정도는 돼야 되고 뭐 아웃풋도 우선 엑셀로 표현이 돼야 되고 이러셨는데 이제 직군으로도 혹시 그런 특징 지을 만한 게 직군으로. 있을지 뭐 개발 네. 직군일 수도 있겠고 뭐 디자인 뭐 기획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네. 그런 특징이 혹시 있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건 사실은 직군별로 어떤 그 퍼포먼스 특성들은 그 아카데미아 쪽에서 뭐 페이퍼를 본다든지 그 컨설팅 회사 데이터를 보면 있을 거예요. 근데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이유는 우리 회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 R&D는 이렇다더라, 세일즈는 이런 사람들이 퍼포먼스 좋다라는 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직원들이 정말 어떤지를 보려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일반화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우리 직원들의 특수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어프로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 직군 데이터를 다 성과 분석을 하면 패턴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사과, 오렌지, 뭐 메론을 다 분석하는 거니까 사과는 사과대로. 그러니까 최소한 환경적인 차이를 최소화하는 그 집단으로 나눠서 분석을 하면 패턴이 더 잘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분류하는 대표적인 범주가 직군 그리고 뭐 연차로 이렇게 좀 쪼갠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그럼 그럼 아까 질문하신 관점에서 보면 아까 저도 좀 공감했는데 예를 들면 숫자로 퍼포먼스가 명확히 증명되는 세일즈 쪽이나 뭐 마케팅 이런 쪽이 실제 분석해서 뭔가 더 유의미한 걸 끌어내기는 이미 그건 뭐 HR 쪽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데가 더 잘 맞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그런 쪽이 있으면 이제 분석의 속도도 붙고 하는 사람도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주장하기가 쉬운 논리적이고 부분이죠. 예. 객관적으로, 네. 근데 아까 HR 부분은 여전히 그 Y값 평가 점수를 갖고 하면 주장을 하는 순간 오만 챌린지를 받을 수가 그렇죠. 있어서 생각이 그 다 다르니까. 기업의 컬처에 따라 이게 많이 다를 수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네,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어쨌든 이 솔루션을 사용해서 어떤 이제 결과가 도출될 텐데 뭐 어떤 우리 조직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그 인사 담당자나 담당 그 분들이 이제 그걸 납득하고 아 우리는 이런 거 고쳐야 되겠다 해서 이런 이제 그렇게 나갈 것인지 아니면 납득 안 하고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갈 수도 있을 텐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제 제한된 경험을 통해서 보면 뭐 그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솔루션을 도입한 고객들은 기존의 어떤 그 관행을 깨보고 싶은 의지가 있었던 고객들이라 대부분은 그런 수용하려고 내용을 하는. 인사이트를 전파해서 좀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고요. 근데 아예 그런 닫힌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가져가는 순간 우리나라는 안 돼라든지 좀 이제 그 처음부터 이제 도입 단계부터 조금 태도가 어려워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추가로 만약에 그런 편견들을 이제 고치겠다 마음 먹어서 실제로 고쳤더니 나아졌다라는 결과도 혹시 그런 사례가 있나요? 네. 네. 국내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근데 아마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런 훈훈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게 그 좋아졌다고 평가가 되려면 최소 1년, 그러니까 그 심리학의 세계에는 롱기튜드널 분석이 네네네. 필요한데 그 시간이 축적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분야가. 이제 미국에서는 그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3, 4년 정도 됐으니까 결국 작년에 나왔던 얘기가 인사이트 찾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를 실제 적용해서 그렇죠. 변화를 하는 게 네. 어렵더라. 뭐 그런 얘기들이 작년에 나오기 시작했고 저도 저 질문 듣다 보니까 그냥 궁금증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하는 얘기로 LG를 얘기할 때 인화의 LG, 그다음에 이제 삼성을 얘기할 때 관리의 삼성 관리의 삼성.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삼성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빡시지만 그만큼 뭐 연봉이나 뭐 월급은 많다. 근데 LG 같은 경우는 빡시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뭐 중상의 대우 정도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면 뭐 인화의 LG가 원래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말씀하신 관리, 퍼포먼스 이런 거를 높이면 말씀하신 HR 이런 쪽에서의 어떤 적용이 잘 되면 더 좋은 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나요? 그렇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기업의 색깔을 바꾸기가 그렇죠. 쉽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반대적인 요소도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뭐냐면 사람과 직원과 관련해서는 뭔가 지표가 객관적인 지표가 정말 없으니까 네네. 추상에 집착하고 있어요. 허구라고 할 수도 있고 서사. 그러니까 폐기. 그러니까 100개 국내 기업들이 열정. 직원들한테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다시 냉정하게 보면 회사 이름을 지우고 대부분 동일한 것들을 서로 다른 얘기로 그때그때 바꿔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하루아침에 다 데이터로 환원되지는 않을 텐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좀 마라톤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좀 부활시키는. 정량화할 건가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추상적이다, 어렵다 하시지만 이게 정말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사이언스와 아트와 철학이 같이 이제 있는 부분이라. 사이언스와 아트와 철학. 네. 왜냐하면 어려운데. 인문학과 IT 만남이 최대의 만남이네요. 패턴이 네. 딱 나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해석을 해야 되고 조직의 맞습니다. 문화를 고려해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 도구가 어렵다. 도와줄 수 있는 건 정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빨리 다음 질문 일단 받고, 네. 받고 가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 뭐 퇴사자나 뭐 이런 케이스들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편의점 운영하실 때 제일 어려웠던 게 아르바이트 관리였고 알바 빨리빨리 관리. 애들이 퇴사하지 않게 만드는 게 제일 큰 챌린지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일단 그 제공하신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얼마 정도 되는지가 궁금하고 네네. 혹시 어느 정도 있다면은 그걸 뭐 알바몬이나 뭐 GX 리테일 이런 좀 큰 덩어리랑 제휴해서 풀어 나가실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단위 매장의 직원 수라기보다는 그 전체 매장의 그 신입사원들 또는 알바생들 데이터를 모아서 어느 정도 일정 수가 되면 될 거고요. 수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퇴사랑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기본적인 정보들, 그게 사실 학력이 될 수도 있고 나이가 될 수도 있고 뭐 페이스북 데이터를 긁고 와서 좋아요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데이터가 확보 가능한가죠.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조기 퇴사자와 아닌 사람들을 여러 가지 알고리즘으로 뭐 클래시파이를 할 수도 있고 뭐 서바이벌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분석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때도 두 가지예요. 퇴사의 요인을 알고 싶은지 정말 나는 원인은 알 필요 없고 기계가 얘를 뽑지만 알려줘서 퇴사율을 줄이고 싶어. 그럼 블랙박스인지 따라 다른데 후자인 경우에는 그냥 딥러닝을 써도 좋고 블랙박스 알고리즘을 써서 그 프리시전이 좋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설명이 중요한 경우에는 또 이제 그 분석이 투명한 모델을 통해서 분석을 해야 될 거고. 머리가 점점 블랙박스화 돼 가는데. 아니 저 이 말씀을 주시니까 이 질문에 네. 저도 이어서 네. 생각이 나는데 저도 지금 들으면서 어쨌거나 저희가 스타트업 방송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IDK 스퀘어드도 네. 스타트업이고요. 네. 그럼 보면 사실 제 생각에는 그냥 아주 스타트업을 그냥 아주 쉬운 그 어떤 겐또 감으로 보자면 그 인원수만큼이 매출액 억 원이라고 볼 수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한 스타트업인데 20명이면은 매출액이 연간 매출액이 한 20억 내외 정도 되는 규모일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사실 그 편의점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작거나 영세하다고 하면 뭐 한 10명에서 100명 안에 있는 인원들이 일하는 게 주로 스타트업들일 텐데 이런 스타트업은 사실은 10명이지만 개발도 있고 디자인도 있고 되게 많은 또 속성들이 있고요. 그러면 그런 쪽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네. 뭐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소들이 워낙 다르고 키팩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건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저희는 아니고 제가 최초에 벤치마킹했던 회사 중에 영국 회사에 이제 세이버메트릭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얘네들이 그 처음에 언론에 알려진 이유가 그거였어요. 스타트업 그 컴피티션에 가서 어떤 스타트업이 우승할지를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맞췄었어요. 근데 오, 얘네들의 툴이 재밌네요. 뭐냐면 그러니까 데이팅 사이트에서 궁합을 보듯이 작은 팀이니까 궁합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팀 팀 내 궁합. 그러니까 뭐 걔네들은 레조넌스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궁합으로 서베이를 가네요. 통해서 예를 들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렇고 다른 사람은 이걸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자를 고르듯이 데이팅 사이트에서 내가 선호하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뭐 되게 복잡한 건 아니고 그 팀들 간의 선호도를 잘 물어봐서 그걸 갖고 궁합이 좋은 애들이 뭐 결국 그 우승하더라. 우승하더라 그런 것들 일반화하긴 힘들지만 뭐 2번 연속 맞췄다고 우승팀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뭐 어느 정도 그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초창기에. 알겠습니다. 회사는 언제 설립을 해서 언제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법인 설립은 2015년 2월에 했고요. 15년 사업 2월에. 준비는 그 전부터 한 5, 6개월 정도 네. 하고 했었고요. 지금 뭐 멤버들이 몇 명이고 또 네. 대표님의 백그라운드 되게 네. 궁금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네. 듣다 보니까 이게 네. 약간 역술가이신 것 같기도 하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국내에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B2B를 하는 회사도 없고 그렇죠. 거기에 투자 생태계도 없는 걸 알아서 네. 이제 투자 쪽은 그러니까 뭐 받기 싫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제 네. 큰 욕심을 내고 네. 있지는 않고요. 네. 자생적으로 이제 올가닉하게 성장할 수 있는 모델 그런 다음에 좀 반복 가능한 세일즈 모델이 나오면 그때 조금 뭐 해외가 됐든 의미 있는 투자를 받아서 성과를 내서.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모델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자한테 어필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없다기보다는 이제 그 숫자를 만들기 전까지는 힘든 부분인 걸 알아서 하지만 이제 저희는 지금 이제 4명으로 구성돼 있고 그리고 작년 가을에 상용화를 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그 고객들 3군데 정도 유료로 온보딩했고 6월까지 한 8군데 온보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온보딩을 하냐면 100% SaaS로 한 2, 3개월 유상무상으로 써보고 가치를 느껴서 쓰는 고객이라 뭐 말이 안 되는 시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이게 이제 새로운 시장이고 새로운 장르라 누구한테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시키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일즈의 확장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투자는 뭐 좀 숫자를 만든 다음에 하신다고 네, 하셨지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인가요? 이런 제- HR을 효율화시키는 국내 시장 사이즈를 놓고 보면 그래서 이렇게 답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이제 기업 시장을 통해서 솔루션을 팔면서 뭐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낄 생각은 없고요. 그
될 시장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했는데 시장이 됐을 때 우리 제품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그 성장의 커브라든지 고객의 포트폴리오라든지 해외에 뭐 의미 있는 좀 프레젠스가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뭐 엔터프라이즈 시장의 엑시스는 결국에는 그 글로벌 메가벤더한테 M&A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말고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면 투자를 받을 필요도 없고 투자를 하시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플랜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제 또 다른 플랜은 그냥 올가닉하게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주도권을 갖고 직원들도 이렇게 좀 해피하게 너무 매출 중심으로 일어나지 않고 프로피터라는 걸 유지하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도 플랜 B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플랜 A를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플랜 B도 그렇게 나쁘진 않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은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네. 그 결국은 꿈꾸는 회사 모습은 플랜 B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 아닙니다. 네? 이게 플랜 A가 심포도일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내에서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고 지금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뭐 숫자로 얘기하거나 장르적으로 이렇게 쉽게 납득시킬 능력이 안 돼서 당장에 이렇게 애정을 갖고 네. 들어주시는 분도 어렵다고 하시는데 네, 이 대표님 어떠셨나요? 먼저 얘기하세요. 저요? 아, 네. 잘 모르겠어. 오늘 참 평가가 어려운 제가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날 송은강 대표님 어딜 떠나시고 제가 이렇게 대신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되게 관심이 많은 분야이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첫 직장이 뭐 저는 거기서 그 회사에서 이제 병역 특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말단 사원부터 나름 이제 어떤 리딩을 하는 급까지 올라가면서 회사의 성장을 받고 그 성장이 굉장히 큰 국내에서 성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에 정말 공감하고 인사는 만사다. HR에 대한 끊임없는 사실 불만이 있고 그러나 누구도 해결책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오늘 이 부분 되게 흥미롭게 들었고 이런 분야를 하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가치와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리고 이 어쨌거나 스타트업에 관련된 방송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 시장에 있는 좀 더 명확한 페인 포인트를 짚고 그 페인 포인트를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 나거나 해결해 나갔다라는 걸 조금 더 명확히 짚어주셨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예를 네. 들면 뭐 그냥 제가 있었던 회사니까 얘기를 하면 네이버 같은 회사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스 인력이 떠나는 게 굉장히 불만이다라고 하면 에이스 인력이 떠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적이지 않았던 이러한 팩터들을 발견했고 그런 팩터들을 어떤 방식으로는 HR 쪽에서 잘 입력하거나 하면 훨씬 더 개선된 뭐 예를 들면 떠나는 비율이 1년에 뭐 10%였는데 그걸 1년에 한 5% 정도로 절반 정도를 줄일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반대로 아까 채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주로 공채 방식으로 다 모여라. 이제 그 사람들 중에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 뽑을게 하면 결국 리더급들이 본인들의 이제 선입견에 따라 뽑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었어서 의외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이게 말이 전혀 안 되는 거겠지만 노량진 고시촌을 쳤던 사람들은 훨씬 오래 견디고 뭐 하더라라는 그렇게 좀 뭔가 정형화할 수 있는 키팩터들 같은 것들을 발견해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세일즈 사인이라든지 아니면 HR 쪽에 명확한 이 하트 카운트의 장점을 얘기할 수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좀 다이나믹하고 멋있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대표님 백그라운드를 자세히 듣진 못했지만 충분한 그 고민 그리고 깊이 케이스 스터디를 하신 부분은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국내에서 B2B 시장은 정말 스타트업이 뚫기에는 척박한 시장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HR이라는 분야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좀 더 해서 좋은 성과를 내신다고 하면 뭐 의외로 아까 말씀하신 그 플랜 B가 아니라 플랜 A로 갈 수 있는 유의미한 가능성도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어떠셨는지요? 그러니까 저기 HR 뭐 인사 관리라고 이제 경영학에서는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은 조직과 인사에 관련된 문제는 사람이 그 인류가 생겼을 그렇죠. 때부터 있었던 그렇죠. 문제라 인류가 3명이 넘어가면서부터 있었던 예. 일이죠. 네. 그 엄청난 이론과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 좀 그 현대적인 어떤 데이터 관점에서 접근하기가 결코 쉽지만은 만만치 않았는데
최근에 어떤 컴퓨팅 파워도 좋아지고 그래서 머신러닝 기법, 딥러닝 기법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그 좀 과학적인 분석을 하려는 시도, 그리고 감으로 하는 인사가 아니라 뭔가 근거가 있는 그런 그 이런 시도는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데는 저는 공감을 하고요. 근데 그 반면 일단 모르겠어요. 제가 인사 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뭐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자자가 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투자자들이 관심 네. 갖는 어떤 꼭지들이 있어요. 네네. 예, 뭐 성장률이라든지 음. 뭐 리텐션이라든지 네네. 그리고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수치적으로 설명을 한다든지 네. 뭐 그다음에 뭐 회사의 어떤 뭐 그 캐시플로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라든지 회사의 미래의 어떤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비전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투자자의 용어로 설명하는 데는 좀 더 대표님께서 네. 좀 더 아, 네. 예, 아유, 좀 100% 다듬어 가야 되지 공감합니다.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도 같이 네, 들었습니다. 또 네. 네. 변을 한 말씀 드리자면 네. 이제 상용화한 지가 이제 5, 6개월 됐어요. 네. 그런 이제 숫자나 그런 사례가 이제 아직은 이제 확신을 갖고 얘기하기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까 투자에 대해서는 아까 부정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네. 필요하십니까? 어떻게 돈은 예, 필요하시지 도와주십시오. 어느 예. 정도 규모로? 뭐 그냥 겐토로 글쎄요. 예. 뭐 한 지금 뭐 10억 정도 있으면 국내 쪽에 지금 세일즈 좀 보강하고 일본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예. 하고 싶은 일본 욕심은 쪽에, 네. 있어요. 예. 지금 이게 입질이 오긴 오는데 이게 이제 국내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뭐 좀 그런 부분 손 못 대는 부분이 있어서 네. 네. 네, 10억 정도가 필요하시다고 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할 때도 겐토로 10억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전문성이 없어 보여요. 데이터 드리븐 10억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기 그 데이터 애널리스트 기술 개발에 채용 기술 개발에 한 2억 정도 필요하고 네. 네. 일본 시장에서 이런 그 HR 시장에서 어떤 데이터 드리븐 어떤 HR 그런 시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해외 일본 시장 진출에 한 5억 필요하고 네. 기타 운영 자금으로 3억 필요해서 총 한 10억 필요하다. 그럼 전문성 있어 그 보이거든. 정도가 겐토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전문성 있어 보이는데 아, 네, 겐토로 네. 표현하면 안 네, 되죠. 네, 네. 나는 이미 고민을 충분히 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머릿속에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네. 이런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예. 유 대표님 뭐 어떻게 아 이거 진짜 이거 네.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손을 2번 꽉 잡으셨습니다. 네. 예, 2번 잡았기 때문에 제가 한 2억 정도는 투자 검토해 아, 보도록 네.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아니 저는 늘 말씀 제가 뭐 투자 그게 아니라서 GS 네. 업무팀 투자팀에 물론 이제 계시잖아요. 벤처 투자 일을 예, 돕고는 있지만 예. 그 제가 실제 뭐 투자 심사역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오라나싱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큰 파이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뭐 수익을 그냥 뭐 조금 내고 가는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아직까지 미개척 분야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부분이 있고 게다가 또 뭐 아직 매출이나 이런 게 크진 않지만 국내의 꽤 큰 기업들을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1000명 단위가 넘어가는 기업들을 몇 개 상용화하고 유료화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 저도 뭐 10억 중에 한 2, 3억 정도는 충분히 투자해볼 만한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참 어려운 내용을 좀 이렇게 설명해 네.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